앞서 그 격자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격자 에너지 하면서 그 마덜롱 상수, 그다음에 본 란데 이쿠에이션 그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 거기에서 무조건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요 보온 하버 사이클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 보온 하버 사이클을 얘기를 할 때 누구랑 연결지어 또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연력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왜 그 원자 오비탈 할 때 주기율표상에서 나타나는 주기성 뭐 이런 설명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 그다음에 또 뭐 있어 뭐 전자 친화도 성격 그런 것들을 이 격자 에너지랑 연결지어서 그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도 학교에서 기출이 여러 번 됐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볼 건데 자, 첫 번째 이 문제. 여기 보시면 이제 MgF2라는 고체 결정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체 결정 구조에서는 아주 유명한 구조인데 이 녀석에 대해서 격자 에너지 개념, 그 다음에 보나버 사이클 적용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녀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필요한 연력학 데이터들이 쭈루룩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새끼 문제가 몇 개가 달려 있니? 새끼 문제가 뭐 서너 개 달려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바로 플러린 요 녀석의 일렉트론 어퍼너티. 자, 일렉트론 어퍼너티 우리말 번역? 그렇죠. 전자 친화도.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무슨 말 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전자 친화 반응. 이게 또 이제 오비탈 이론 뒤쪽에 주기율표상 주기성 문제와 함께 같이 나오는 얘기니까 이번 시험 범위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꼭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전자 친화 반응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바로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되는 반응. 요거이 전자 친화 반응이죠. 보이시죠? 요게 전자 친화 반응 되겠습니다. 이때 전자 친화 반응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요 플러린 원자, 그 다음에 요 플러린 음이온의 요 상태가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현재 지금 얘 상태 뭡니까? 기체. 상태 뭡니까? 기체. 그래서 그 기체 상태 원자가 전자를 받아들여 가지고는 설라문에 음이온이 되고 있는 상황. 이때의 에너지 변화. 이 에너지 변화를 뭐라고? 전자 친화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은 이 내용을 여기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활용을 하여 쟤를 알아낼 수 있냐는 얘기죠. 알아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분석해야 할 텐데,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첫 번째 분석, 첫 번째 이제 중요한 데이터 바로 F2의 본드 에너지. 자, 본드 에너지 우리말 번역 뭐지용? 본드 에너지 우리말 번역 결합 에너지. 보이시지요? 결합 에너지. 자, 저 결합 에너지 정의 어떻게 됩니까? F2가 뭐가 될 때의 반응이 결합 에너지 반응입니까? 뭐가 될 때? 그렇지. 바로 이런 식의 정기적으로 중성인 플러린 원자로 돌아갈 때.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때도 사실 또 뭐에 신경을 써야 된다? 상태. 결합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때도 주어진 결합의 기체 상태. 아시겠죠? 그 기체 상태에서 결합이 쪼개져 가지고는 원래 중성 상태 원자로 돌아가는 그때의 에너지 관계를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드 에너지 줄여서 보통 뭐라고 쓰죠? BE라고 많이 씁니다. 그 값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158kJ/몰. 그럼 잘 보세요. 158kJ/몰 값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의미는 결합 에너지가 양수다. 의미는 흡열. 그래서 기존에 잘 안정하게 되어 있던 결합을 끊어내는 결합이니까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 반응은 항상 흡열이다. 뭐만 알겠죠? 이 점 요거 하나 드시고. 그럼 잘 봐요. 지금 우리가 목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전자 친화 반응에서 F2는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F 여기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네. 그죠? 관련이 있을 것 같네. 그 다음 두 번째, 자, 첫 번째 1, 얘는 제목을 결합 에너지라고 하고, 두 번째 필요한 정보는 바로 여기 어떤 말이 나오느냐. 표준 생성 엔탈피. 자, 보이세요? 표준 생성 엔탈피. 자, 표준 생성 엔탈피 영어로. 표준 생성 엔탈피 영어로. 표준 생성 엔탈피 영어로. 그렇지. 우선 표준 영어로. 표준 영어. 그렇지. 스탠다르드. 그리고 엔탈피는 그냥 엔탈피라고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자, 생성을 영어로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생성을 포메이션. 기억하죠? 그래서 표기할 때 어떻게 써야 돼요? 표기할 때. 자, 식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써요? 델타 뭐 어떻게 써야 돼요? 델타 H F 노트. 알겠죠? 델타 H F 노트. 그래서 이 동그라미 표시가 표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표준 생성 엔탈피. 아시겠죠? 그래서 스탠다드 엔탈피 체인지 오브 포메이션.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이제 플레임으로 쓰면 여기 이제 체인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도 하는데, 보통 체인지는 많이 생략을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근데 누구의 F 마이너스에 F 마이너스. 좋아. 그럼 이때 여기서 F 마이너스가 수식이 화학식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F 마이너스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자, 여기 F 있지, F. 자, 플러린으로부터 만들어내는 어떤 반응물로부터 이 녀석이 만들어져야 돼. 어떤 반응물로 얘가 만들어져야 돼. 그래요? 어떤 반응물로 이게 만들어져야 돼. 어떤 반응물로 이게 만들어져야 돼. 지금 포메이션 엔탈피잖아. 우리말 번역으로 생성 엔탈피, 생성 엔탈피를 얘기를 할 때는 이 반응물에 누가 있어야 돼? 진짜 여러분 얘기했잖아. 바로 요거요. 요거의 요구가 무슨 얘기? 요거의 요구가 무슨 말이야? 요거의 요구. 바로 안정한 호돈소 물질이요. 무슨 말 알겠죠? 자, F-라고 하는 화학종이 있어. 구성 원소가 누구예요? F-의 구성 원소. 플러린이잖아요. 그 플러린이 안정한 호돈소로 존재한다. 어떤 물질이어야 해요? F2. 무슨 말입니까? F가 안정한 호돈소 물질은 F3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정하게 존재하려면 옥텟을 잘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F2.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으로부터 안정한 호돈소 물질로부터 만들어지는 반응을, 그걸 생성 반응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연력학 정의를 외우셔야 돼야겠지? 이 생성 반응의 정의 꼭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런 다음 양변에 뭐 맞춰야 될까요? 양변에 뭐 맞춰야 될까요? 양변에 화학 양론 계수를 맞춰야지. 어떻게? 우선 생성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목적으로 하는 녀석 앞에 계수는 반드시 뭐 해야 돼?
목적으로 하는 녀석 앞에 개수가 반드시 뭐여야 돼? 생성 반응이려면. 반드시 1이어야 돼. 1. 알겠죠? 요게 1이 돼야 돼. 생성 반응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려면 이 앞에는 뭐가 붙어야 되겠어? 얘가 1이 돼. 꼭 1로 고정을 하려면 이거 뭐 붙어야 되겠어? 바로 2분의 1이 이게 딱 붙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또 맞춰야 되는 거. 바로 양쪽에 전하량 보존을 맞춰야 되겠죠? 자, 여기 정기적으로 얼마예요? 1 마이너스. 여기 정기적으로 얼마예요? 0이죠. 그럼 여기다가 전자 하나를, 자유전자 하나를 따당 더해 주시면 이것이 F-의 표준 생성 반응이당. 알겠죠? 좋아. 그 값이 지금 엔탈피 변화로다가 뭐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했으니까 그 값이 문제에서 얼마로 제시가 돼 있어요? 마이너스 249 kJ/몰. 됐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주어져 있는 요거를 얘랑 에너지 보존을 활용해서 얘네들을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자,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자, 원리적으로 풀어도 되겠지만 사실 얘는 뭐 암산이 되죠. 암산이. 이제 어떻게 암산이 되냐면 자, F- 그대로 있죠. 이 그대로 있으니까 얘는 여기에 있는 표준 생성 엔탈피는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 전자 친화 반응에서 플러린이 반응물인데 그 반응물이 여기서는 생성물이잖아. 생성물이니까 요 결합 에너지의 마이너스. 아시겠죠? 마이너스를 넣어야 이놈하고 이놈의 방향이 바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앞에 화학양론 개수는 1인데 여기는 화학양론 개수가 2지. 그럼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여기에 2. 해주시면 요 세 개 사이에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게 될 거다. 요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값을 넣어. 자, 이 반응에서 요 반응식을 빼주는 거야. 여기서 이걸 빼면 이게 나온다고. 그런데 빼기 전에 여기다가 어떻게 돼? 2분의 1배. 2분의 1배를 해야 요 개수가 1이 되고 이게 2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걸 딱 빼주면 이게 다 나온다고. 자, 요 정도는 암산이 되죠?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값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여기 표준 생성 엔탈피가 얼마냐? 마이너스 249 빼기 결합 에너지가 158 나누기 2 요거 해주시면 된다. 요런 말이지. 그러면 이때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328 kJ/몰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전자 친화도 누구의 전자 친화도 이 플러린의 전자 친화도는 엔탈피 기준으로 마이너스 328 알겠죠? 엔탈피로 마이너스 발열이란 얘기예요? 흡열이란 얘기예요? 엔탈피로 마이너스란 얘기는 요거 발열이란 얘기죠. 그런데 요 전자 친화도는 관습적으로 엔탈피하고 부호가 반대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자 친화도인데 엔탈피로 표현을 할 때는 마이너스가 발열인데 이런 식으로 전자 친화도라는 이런 식의 관습적 표현을 쓸 때는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 것이 발열이다. 그래서 이 경우 엔탈피가 아니라 관습적 표현의 전자 친화도를 쓸 때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 328 kJ/몰이다 라고 표기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뭐 또 이렇게 가리키는 교사의 취향에 따라 또 이제 뭐 선호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추천드리는 거는 헷갈리는 거를 피하기 위해 이렇게 엔탈피 형태로 표현해 주는 게 조금 더 뭐냐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표현은 상관은 없는데 여기 이제 그 교사 취향이 있으니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플러린의 전자 친화도를 이렇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값이 얼마라고요? 328. 됐죠? 자, 이렇게 쓰시고.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2번하고 3번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2번 문제하고 3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격자 에너지. 격자 에너지. 아까 격자 에너지를 계산하는 수식 이름이 뭐라 그랬죠? 격자 에너지를 계산해주는 수식 이름이 바로 본 랑데 이쿠에이션이라고 했었죠. 그 본 랑데 이쿠에이션에 의하면 격자 에너지는 그 격자 형성 반응은 보통 발열이라고 했어요? 흡열이라고 했어요? 보통 발열이라고 그랬어요? 흡열이라고 그랬어요? 격자 형성 반응은 보통 발열이라고 그랬어요? 흡열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아주 큰 발열이라고 그랬죠. 발열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격자 에너지를 앞에 부호가 어디? 앞에 부호가 뭐야? 앞에 부호가 뭐야? 앞에 부호가 플러스잖아, 플러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냐면 격자 에너지의 크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교재에 따라서 저자의 취향에 따라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중달책은 격자 에너지를 큰 발열,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주로 표현합니다. 중달책은. 그런데 옥스토비 책은 그 격자 에너지를 크기로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자마다 이게 취향이 좀 달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휴이라는 사람의 무기화학 책에서는 또 격자 에너지를 또 큰 발열 반응으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저자마다 취향이 좀 달라서 어쨌거나 격자 에너지, 격자가 형성되는 반응은 큰 발열인데 이렇게 취향에 따라 크기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인식해 두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해봐라. 나와 있는 문제 2번, 3번이 이 격자 형성에 대한 본하버 사이클을 생각해 보자 라는 것이지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 지운다. 이거 줄게요. 준다. 지우자. 쓱쓱쓱쓱. 지우자. 쓱쓱쓱쓱. 자, 아까 참고로 쓸 데이터는 맞으니까 요 플러린의 전자 친화도가 328이었죠. 요거 하나는 데이터를 기억해 두고. 자, 이제 2번, 3번.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문제 2번하고 3번. 이거는 사실 뭐 따로따로 있긴 합니다만 뭐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같은 걸 이제 분리해 놓은 거라서. 자, 여기서 뭘 해보라는 거냐? 델타 HF 노트 MG F2 요걸 계산해 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선 이제 요 위에 자, 요렇게 위로 갈수록 위쪽으로 갈수록 고에너지 상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이죠? 자, 이때 여기 이제 누구를 하나 생각을 해볼 거냐면요. 이제 나는 이걸 알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고 얘기하는 거니까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뭐냐면은 이렇게 그려놓은 목적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누구에 대해서 처음 생각을 해보냐면 맥니지움 솔리드. 그리고 F2 가스. 보이시죠? 요 녀석을 반응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뭘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 MgF2
to solid. 요거이 생성물. 그러면 이때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요거이 바로 반응 엔탈피. 알겠죠? 왜냐하면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게 누구와 누구 사이의 엔탈피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누구와 누구 사이의 엔탈피 차이가 뭐예요? 반응 엔탈피요. 그렇죠? 반응 엔탈피가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엔탈피 차이를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때 봐. 여기 반응물들의 조건이 어때? 반응물들의 조건이 어때? 반응물의 조건이 어때? 안정한 무슨 물질? 안정한 호돈소 물질 되겠다 이런 말이지. 자, 이걸 생성물이라고 했을 때 구성원소가 맥니듐하고 플로린이잖아요. 맥니듐이 안정한 호돈소 상태일 때가 뭐야? 고체 맥니듐. 플로린이 안정한 호돈소 물질 기체 플로린.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응 엔탈피이면서 동시에 뭐이기도 하다? 요거이기도 하다. 요거의 요거가 무슨 말이야? 자, 이건 반응 엔탈피. 하지만 이 반응이 특별히 호돈소 물질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반응 엔탈피는 바로 뭐야? 표준 생성 엔탈피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반응의 엔탈피 변화를 구하면 이게 바로 이 목적으로 하는 이 녀석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것을 뭘 활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정보를 활용해서 구해보자 이런 말이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뭘 해야 하느냐? 짜자자잔. 조금 위에 그릴까? 짜자자잔.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 어떤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 얘를 요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니듐 고체를 뭐로 만들었어요? 고체를 기체로 만들었죠? 그러면 고체가 기체가 된다. 그게 바로 뭐죠? 바로 승화를 우리가 뭐냐면 고체가 기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승화열이 지금 여기 문제에 제시가 돼 있나요? 승화열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승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승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승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서블리메이션. 그래서 이때 이 148을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어요. 델타 H SUB. 그래서 이게 맥니듐의 승화 엔탈피 148kJ/몰을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에 어떤 에너지가 관여하느냐? 바로 델타 H 서블리메이션. 이게 관여한다는 얘기죠. 됐죠? 그 다음 이때 얘만 이렇게 변할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F2도 이렇게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봐요. F2 가스가 플로린 원자가 되었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무엇이지요? 이 변화가 바로 무슨 에너지지요? F2 개수가 F2 원자가 되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변화가 무슨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결합 해리 반응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있는 158이요. 그래서 F2 분자에서 플로린 사이를 끊어가지고 플로린 원자로 만들 때 에너지가 158인데 그만큼 여기서 에너지적인 상승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148도 158도 이거 다 양수인 흡열 관역이니까
이렇게 에너지적 상승을 표현한 것이다. 됐죠? 그 다음 뭘 해볼 것이냐. 여기에 있는 요 맥니지움 있죠. 이 맥니지움이 뭐가 되고 싶으냐면 이런 식으로다가 맥니지움 2 플러스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두 개를 내어놓는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지. 됐습니까? 그래서 맥니지움은 원래 최각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으니까 뭐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는 무엇으로 표현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맥니지움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다 고려되어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온화 에너지, 여기까지 에너지 차이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의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의 합으로 표현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금속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온을 누가 받아들인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받아들인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알겠죠? 그래서 이 정기적으로 중성인 플러린이 전자를 받아들여서 음이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그 음이온이 된 상태에서 뭐가 조금 밑에 내려볼까? 에서 뭐가 만들어질 거냐? 맥니지움 2 이쪽으로 적자. 맥니지움 2 플러스 가스가 전자 두 개가 플러린이랑 반응을 해서 요렇게 음이온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부터 요까지 에너지 변화는 무슨 에너지랑 같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에너지 변화랑 같습니까? 누구의 전자 친화도? 바로 저기에 있는 요 플러린의 전자 친화도와 같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전자 친화도 앞에 개수가 얼마가 붙어 있어요? 개수가 얼마예요? 개수가 2잖아. 2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때 나머지 것들은 다 화살표를 위쪽으로 그렸죠? 왜? 무슨 반응이니까? 화살표를 위로 그렸다. 무슨 말이야? 흡열이지? 결합 에너지도? 흡열이지? 이온화 에너지도? 흡열이지. 근데 얘는 화살표를 반대로 그렸지. 왜? 전자 친화 반응이 뭐니까? 요 상태로 발열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화살표를 반대로 그린 것이다. 그럼 이때 잘 봅시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최종 상태. 자, 맥니지움 2 플러스 가스죠. 플러린 마이너스 가스죠. 기체의 양이온, 음이온이 쫙 모여가지고 고체가 되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 관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 값이 뭐예요? 양이온 기체, 음이온 기체가 모여서 고체 결정을 이루었다. 이 에너지가 뭐예요? 이게 격자 에너지라고. 아시겠죠? 그 값이 얼마죠? 그 값이 나와 있는 2952의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게 큰 발열이다. 되죠? 요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반응 엔탈피 혹은 표준 생성 엔탈피와 사이에 에너지 보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얘하고 사이에 에너지 보존.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자, 우선 이 녀석의 구성
승화 엔탈피, 결합 에너지,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2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격자 에너지. 알겠죠? 얘네들을 쭈루룩 더한 게 바로 지금 이 반응의 표준 생성 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표준 생성 반응의 반응 엔탈피니까 표준 생성 엔탈피겠지. 그럼 구체적으로 각각 값이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승화 엔탈피가 148, 그 다음에 결합 에너지가 158,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738,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1451, 그 다음 전자 친화도가 마이너스 328이라고 써야 되겠죠? 마이너스 328. 그리고 거기에다가 몇 배를 또 해줘야 돼? 마이너스 328에다가 몇 배를 해줘야 돼? 2배. 그리고 마지막 격자 에너지에다가 뭘 넣어야 돼? 마이너스 2951 넣어야 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 명심할 거, 얘네들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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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얘는 2배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알겠죠?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꼭 기억해야 돼. 해서 계산을 하면 그 값이 얼마냐? 바로 마이너스 1113 kJ per 몰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완결되어야 한다. 스브스 안 보네. 자, 풀고 있어요? 자, 저거 개념 다 맞는데 계산 틀리고 이러면 진짜 피눈물 흘립니다. 아시겠죠? 저런 계산, 그 나가리는 그냥 나가립니다. 알겠죠? 아, 그래. 자, 인지스 계산 잘해요, 인지스? 그래. 좋아. 자, 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2번하고 3번 문제는 요 그림을 그려라. 아시겠죠? 그리고 3번 문제는 요 값을 계산해라. 요게 이제 최종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뭐만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말이에요.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 4번에 있습니다. 4번. 사실 4번에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아시겠나? 이거 뭐 데이터니 뭐 다 여기 다 있으니까 이거 필요 없겠는데 다 지금 다 시우사. 자, 여기 이제 묘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룰업덤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말 번역? 사실은 이 4번 문제는 문제를 읽으면 뭐 그런갑다 싶거든요. 그런갑다 싶은데 이 문제가 이 괄호 4번의 문제가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하이라이트,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배점이 높진 않지만 개념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느냐? 바로 요런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요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우선 룰업덤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 룰업덤의 뜻은? 덤이 뭐야, 덤? 이거 엄지손가락. 룰은? 자. 직역하면 엄지손가락 자. 뭔 말인가 싶죠? 이게 얼마예요? 이게 1인치입니다. 2.65cm. 이게 2.56cm.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 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습적으로 요 정도 크기에 해당하는 2.56cm를 1인치로 정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재라 라고 하면 자로 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구석기 시대 사람이야. 마트에 가도 자를 살 수가 없어. 구석기 시대 사람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어떻게 재? 요걸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자를 재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러? 룰 오브 덤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룰 오브 덤으로 자 길이를 재면 길이가 정확하겠어? 대강이겠어? 그래서 묶어서 형용사로 대강이란 뜻이야. 영어에서 쓰는 형용사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룰 오브 덤을 그 뭐냐면은 이게 그 구문이야, 구문. 왜 영어에서 묶어서 쓰는 말 있잖아. 그래서 격자 형성 과정에 대한 대강의 예측. 대강의 예측. 그럼 잘 봐. 잘 봐. 첫 번째 일. 지금의 경우 이게 마이너스 1113이 나오잖아. 그럼 이걸로부터 이런 값이 나오니까 이 격자 형성 자체도 큰 발열이잖아. 그지? 큰 발열이잖아.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MgF2는 잘 만들어지고 우리 지구에 많겠어요? 별로 없겠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MgF2는 땅 파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걸 보여주는 계산 결과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계산을 이런 식으로다가 본 하버 사이클을 이용하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592 있죠. 마이너스 2592도 사실 어떻게 대강 계산할 수 있냐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걸 계산하면은 이걸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 수식 이름이 뭐였죠? 이 수식 이름 뭐였어요? 이 수식 이름 뭐? 이 수식 이름 본 랑데 이쿠에이션이요. 자, MgF2의 A가 뭐예요? A가 뭐였어요? 무슨 상수? 마덜룽 상수. MgF2의 마덜룽 상수 있겠죠? 책에서 찾아. NA가 뭐예요? 야보가드로 수. Z 플러스가 뭐예요? Z 플러스가. 지금 Z 플러스 얼마야? 지금 Z 플러스. 지금 Z 플러스 얼마? 2 플러스 2 플러스. Z 마이너스 얼마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겠어요? 그 다음 전자 전하량 알고 있어? 뭐 알고 있겠지. 제곱하고 4파 27제로 있고 결합거리도 실험 데이터로 뭐 찾아서 구해놨다고 치자 이런 말이야. 그럼 넣고 계산하라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은 뭐로 근사해도 돼? 어차피 1이라고. 얘가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뭐 그럴 테니까 이거 거의 1이라고. 그러면 이 값을 구해낸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 MgF2가 잘 만들어질지 예상해보는 결과가 바로 이 계산을 하면 상당히 엄밀하게 계산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잘 봐요. 숫자를 보죠. 얼마? 148. 얼마야? 158. 738, 1451, 마이너스 328, 2952. 뭔가 느낌이 안 와? 잘 봐요. 에서 뭔가 느낌이 안 와요?
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말이에요. 내가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인데 이번에 우리나라 이제 방산 구입 물품에 대한 그 뭐냐면은 국정조사를 한다고 쳐. 그래서 해군 이제 경리단에서 나온 거야. 해군 경리단에서.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해군 경리본부가 있는 거리 이름을 뭐라고 해? 그게 경리단길이야. 해군 경리 부서 부대 단이 있는 거리. 그게 경리단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왜 경리단길에 뭐 맛있는 맛집도 있고 뭐 하잖아. 그게 원래 군 부대가 있던 지역이라 개발을 못해서 골목이 소소했다고. 큰 건물을 못 짓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좀 작아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면서 좀 거리가 예뻐진 곳인데 그게 서울에 가면 이제 남산 옆에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이제 왔더니 이번에 해군에서 1년 동안 사용한 예산이 20조라고 했죠. 20조. 그럼 20조 어디 썼니? 이제 그럼 20조 이제 다 꽁돈이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갖다 쓰는 거잖아. 여러분 세금 횡령하면 어떻게 돼요? 세금 횡령하면 이거 중범죄입니다. 펠론입니다. 펠로니가 우리말로 중범죄예요. 중범죄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살인, 뭐 강간 이런 것과 같이 취급되는 게 세금 횡령입니다. 그래서 세금 횡령은 굉장히 무섭게 뭐냐면 다뤄집니다. 그래서 세금은 엄청나게 무서운 돈이에요. 근데 무려 그거를 해군에서 이번 1년 동안 20조를 썼어. 그러면 20조에 뭘 썼냐는 거지. 여러 가지 물품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이지스 사업, 이지스 배 한 대에 4조 하거든. 그다음에 핵잠수함 한 대에 5조 하거든. 그런 걸 막 산 거야. 근데 물론 해군이 1년 동안 그것만 썼겠어? 해군 군 병들이 먹는 밥값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밥값 1년에 뭐 한 1,000억.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생각해봐. 예를 들면은 1년 동안 예산을 했는데 이지스 4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지스 4조. 핵잠수함 5조. 그럼 이지스 2개 샀어. 그럼 8조. 그리고 밥값 한 500억.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병사들 옷 피복 구입비 뭐 300억. 나갔다 쳐봐. 다 더해가지고 20조 됐어. 그럼 이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어떻게 되겠어? 전체에서 예를 들면 밥값이나 피복비는 많이 들어간 거야?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은 거야? 그런 것들은 전체 비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룰 오브 썸 계산할 때는 여기서 누가 중요하냐는 거지. 룰 오브 썸 계산할 때는 여기서 누가 중요하냐는 거지. 바로 얘하고 얘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따 요거 2개 더하면 얼마야? 자, 이거 2개 더해봐. 이 2개만 빨리 더해봐요. 2개만 더해봐. 얼마쯤 나와요? 자, 빨리 계산해. 바로 1189요? 2189요? 2189.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럼 잘 봐. 지금은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더한 것. 그 값이 2189잖아. 이게 가장 큰 흡열 과정이지. 그런데 격자 에너지의 크기가 얼마예요? 지금 2952잖아요. 이 과정이 사실 뭐예요? 가장 큰 발열이잖아. 그러면 중간에
우수리 띄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잔돈 띄고 이 두 개만 비교하는 거야. 그럼 이때 이 경우 어디가 더 커? 어디가 더 커? 어디가 더 커? 이쪽이 더 크다고. 그러면 바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 잘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룰 오브 덤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럴 수도 있잖아. 만약 엄밀하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금속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등등 해서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금속 결정인데, 그 이온 결정인데 금속이 1 플러스 양이온으로 존재해. 그럼 어디까지만 계산하면 되겠어?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되고, 2 플러스 양이온으로 존재해. 어디까지 존재해? 여기까지 계산하면 돼. 만약에 3 플러스 양이온, 그럼 어디까지 계산하면 되겠어?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까지 더하면 되겠지. 이거와 본 란데 이쿠에이션으로 계산되는 격자 에너지, 이 크기를 비교했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 그 결정은 만들어지겠어? 만들어지지 못하겠어? 생성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본 하버 사이클을 적용을 하는데 이렇게 본 란데 이쿠에이션, 본 하버 사이클 다 활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금속의 이온화 에너지와 격자 에너지의 대소 비교만을 통해서 잘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를 빠르게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논술해 보라는 게 4번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요런 의미가 들어있다. 이만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요 격자 에너지 관련해서 겸사겸사 요 논리 구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자, 좋습니다. 내일도 있나? 내일도 있죠. 내일 오세요. 그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안녕. 시마이 데스.